국화님 이야기입니다. 국화님 참 배울 점이 많죠. 이번 시즌에 또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회적 태도 측면에서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담님하고 비교가 되면서 더 어떤 교보제 같은 그런 면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경수님은 이게 이제 이틀 차니까 참 그래요. 이게 나는 솔로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5박 6일 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본다. 그거는 좀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근데 3박 4일 동안은 그래. 3박 4일 동안은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근데 이틀 만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계에서는 더 오해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타인을 알아보고 이런 게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3박 4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첫날은 반나절 그냥 날아가고 마지막 날 반나절 날아가고 하면은 그냥 3일인 건데 이 3일이 12주 동안 방영된다고 하면 하루가 한 달 동안 방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2달 동안 정하지 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약간 우리가 보기엔. 그래서 되게 빌런 되기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사계는 특히나 더더욱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니 저게 왜 안 보이지? 저 사람이 저런 스타일인 걸 왜 못 보지? 근데 이분들은 못 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경수님 관점에서 용담님도 용담님이 분명히 매력 있는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담님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너무 뭘 모르고 너무 뭐 어떤 개념이 안 잡혀 있고 막 이래서 완전히 극단적이어가지고 진짜 특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안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와가지고 뭐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뭐 누웠다거나 아니면 뭐 혼자 서 있을 때 막 혼잣말로 장난을 쳤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고 국화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 미스터 킴한테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는 거지 이 경수 1인칭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남자 출연자들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나와서 제작진 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수님이 진짜로 용담과 국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용담님이 처음에 경수님이 용담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수님도 경험도 많고 하시지만 용담님이 가진 그런 예측 불가능함, 통통 튀는 모습, 그리고 또 리드하는 모습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끌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용담님은 너무나 애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역시 어렵겠다 용담님은. 그런 생각으로 결국 흘러갔고 근데 오히려 지금 국화님이 22 영수님을 선택을 안 할 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국화님 산책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경수님은 국화와 용담 진심으로 두 분을 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국화와 용담 두 사람에게 다 기회가 있는 상태죠 지금. 그리고 국화는 심지어 다른 사람도 기회가 있어요. 용담도. 일단 경수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기 때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패착이 있었거든요. 경수님이 보기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경수님이 막 대단히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생각이 짧은 건 아닐 거예요. 이게 회사 경력 이 짬밥 무시 못 하거든요. 경수님 대충 한 20년 경력 아니에요? 아닌가? 더 됐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해오면서 어쨌건 직급도 올라가고 사람도 관리해보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어린 친구들하고도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울렸던 사람인데 겉으로는 허허해도 그래도 속으로는 계산할 거 다 하겠지. 근데 이제 26기 때는 그때 순자님의 마음을 잘못 판단하기도 했고 그리고 경수님도 보면은 여성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처음에는 현숙님에 대해서도 조금 호감이 있을 뻔했고 그 뒤로 순자님한테도 호감이 있어서 올인을 했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순자님에게 올인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경수님은 스텝이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수님에게 다른 기회가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영숙님하고 데이트를 멍철 경수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적이 있었고 순자님도 있었고 26개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현숙님도 대화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수님이 좀 매력 어필을 못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순자님으로 너무 빠르게 정리를 해버린 게 아닌가 아마 본인은 그런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수님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 발전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런 거를 보면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꼭 후회 없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보자. 마지막까지 여러 사람을 열어두고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후회 없는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어보자가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경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오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경수님 관점에서 지금 이게 2일차 밤이에요. 첫날 백합을 선택했고 백합과 데이트를 했고 다음날 백합 말고 용담 국화와 데이트를 했고
백합에게는 거절당했고 그리고 지금인 거예요. 용담 가는 데이트도 했지 그 뒤로. 그러니까 경순이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이제 국화로 쏠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국화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이틀 차인데 이때 결정을 하는 건 너무 이르 느낌은 있죠. 내가 혹시 뭘 놓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그냥 나는 이 사람이다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백합한테는 이제 거절을 당했지. 그래서 경수님은 나는 국화와 용담 진심으로 두 분 대하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고민을 해보니 나랑 더 잘 맞고 현실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마음이 확고하다면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게 많은 경우 전략적으로도 유리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마침 얘기가 잘 나왔는데 국화님하고 비교해서 딱 잘 묶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면 그걸 표현을 잘하는 게 무조건 좋은데 지금 전략적으로는 꼭 좋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환승연애에서 홍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현을 잘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밖에 없는 그 마음을 굉장히 숨겼고 그 마음을 숨긴 상태로 상대에게 네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나는 이미 상처받아서 너를 만날 마음이 없지만 내 마음을 움직여봐 라고 해서 상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홍지연 씨는 표현을 잘했지만 그 표현을 잘 선별했어요. 자기가 어떤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진주님은 그런 걸 드러내요. 그래서 진주님의 어떤 투명함이 민철 씨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겠지. 솔직하니까. 꾸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꾸밈이 없는 건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국화님은 반대로 지금 자기 마음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야. 방금 말했던 대로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건 이게 되게 같은 말 같지만 다른 거예요. 표현은 내 마음과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고객에게 표현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객을 정말 사랑해? 안 사랑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르겠어. 사전적 정의로는 똑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해석할 때 표현을 잘한다는 것과 마음을 잘 표현한다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에는 마음의 표현도 있고 상대를 위한 배려의 표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더 폭넓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건지 상대에게 배려를 표현할 건지 아니면 상대를 쫄리게 만드는 표현을 할 건지는 그걸 선별을 해야 돼. 근데 어느 거든 결국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는 게 과연 유리하냐? 그건 아니지. 그거는 보통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합숙맞선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인데 민철 씨 같은 캐릭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머리도 좋은 친구라 진주 씨 같이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마음 드러내주는 사람이 편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 영수님에게 완전히 기회가 사라졌냐 하면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용담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엄청 잘하잖아요. 다 표현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피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낼 걸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을 걸 드러내지 않는 거. 근데 그런 면에서 표현을 잘해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항상 점령하는 분들을 보면 표현이 선별된 표현들이에요. 화가 안 나도 화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화가 나도 화를 안 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별된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랑 더 잘 맞고 경수님이 근데 나랑 더 잘 맞고 저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나랑 뭘 하는데 잘 맞을 건가? 나랑 결혼하는데 노는데 아니면 뭘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아야겠지만 그중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뭐 평생 한 가지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잘 맞으면 뭐 다른 걸 할 때도 내가 좀 이렇게 용납 가능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항상 이렇게 게임할 때 너무 즐거워. 같이 이제 롤이나 스타를 맨날 하는 사람이야. 둘이서 너무 손발이 잘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거는 잘 못해. 다른 시간은 맨날 싸워. 그러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같이 게임을 언제까지 할 건데? 롤을 언제까지 할 건데? 물론 뭐 하루에 10시간씩 롤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고. 그게 본인이 꿈꾸는 삶이냐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건 나랑 더 잘 맞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로서 나한테 정말 막 충실하고 막 자기 부모님도 다 마다하고 그냥 나한테만 완전 수족처럼 구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아이를 안 낳고 둘이서 딩크로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도 괜찮겠지만 그게 과연 지속될까? 아닐 수도 있겠지. 아이가 생기면 부모 외면하듯이 아이 외면하고 나한테만 수족처럼 굴 거야? 아니면 그때는 내가 외면당하고 아이에게 수족처럼 구나? 알 수 없죠, 물론. 근데 뭐든지 그렇게 극단적인 거는 좋지 않아. 본인을 공주로 여긴다. 본인을 왕자로 여긴다. 그게 꼭 좋을까? 아니죠. 그 에너지를 나중에 어디다가 쓸 거야? 둘이서만 살면 괜찮은데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에너지를 분산시켜도 괜찮나? 어차피 분산할 거라면 차라리 더 그런 부분이 분산돼도 괜찮은 능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등등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에 따라서 역할마다 요구되는 능력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캐릭터들 나오면 이 캐릭터는 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저 캐릭터는 제가 되게 탐나는 인재예요. 이분은 이런 때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로 하면 참 잘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그 사람의 어떤 빛나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랑 더 잘 맞고, 근데 이제 어떻게 잘 맞는지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게 나이가 좀 들면, 근데 이거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예를 들어 대학교 때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장거리 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차가 없는 경우도 많고 매일 안 만나면 이게 못 참아. 이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성숙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도가 크고 안 보이면 또 그렇고, 이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열정적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현실적으로 조금 자주 안 만나도 이게 적당히 좀 거리 있어도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러면서 그냥 괜찮거든요. 이제 국화님은 그것도 중요하죠. 국화님은 물어봅니다. 어떤 분이라도 최종 선택할 거냐? 근데 경수님은 만약에 진짜로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할 거다. 그러면서 최종 선택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분들에게만 좀 집중해 있었는데 실제로 이 회차에서 주인공은 이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배경일 뿐, 진짜 주인공은 여기 있어요. 어쌔신 크리드를 이제 찍고 계시죠. 미안합니다. 비유가 너무 오타쿠 같다. 중년의 벙식이죠. 연프에서 잠입 액션이 웬 말이야 이게. 미스터 킴이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비를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소통을 많이 하고 가까워졌는데도 과연 국화님이 경수가 아닌 영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국화님이 지금 경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경수밖에 없어 모드가 아니거든요. 경수님도 괜찮네. 국화님은 괜찮고 멋있고 섹시한 그런 남자가 자신에게 들이댈 때 그것보다도 내가 결혼에 한번 실패한 것 같고 내 동생은 마치과 의사랑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한데 나도 다시 내 인생을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던 대로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화님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국화여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참 놓치기가 어렵죠. 왜냐면 22 영수님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훌륭하고 그리고 또 헌신적이고. 이런 매력적이라는 단어가 참 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영수님 왜 안전한 사람이지. 어디 내놔도 믿음이 가고 딴짓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성실하게 일만 하는, 그리고 적당히 인정해주고 이 사람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그에 응당하는 어떤 헌신을 보여주면 그 이상 하나를 주면 99를 줄 사람이니까. 물론 뭐 팬티를 컵에 넣고 만두밥 먹이고 하는 건 있겠지만 아마 영수님이 굳이 뭐 요리를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안 시키면 되잖아. 비를 피해서 방에 갔는데 미스터 킴, 다시 또 이제 미스터 킴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이 쫓아가죠. 이렇게 숨어 있어. 심지어 자막에도 살금살금이라고 써 있어. 방에 들어가서 오래 있어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들리는 메시지가 국화님하고 경수님하고 안으로 들어갈까요? 국화님이 네. 이거 수지가 나왔던 건축학개론에서의 한 장면 아니야? 거기서 이재훈이 수지와 선배가 방으로 들어가고 그때 돌아서던 그 장면이라고 생각한 건가? 미스터 킴은 그 장면을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벙식 중년판으로 보였단 말이지. 누구나 다 벙식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나 다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22 영수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 영수 같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영수들이네. 경수님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또 연륜이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미스터 캠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거기를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오는 그 타이밍이 들어가고 왜 안 와? 하고 온 게 아니야. 저쪽으로 가고 얼마 시간차 없이 온 거야 지금. 왜냐면 이때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 미스터 킴의 어떤 애착은 잘 모르겠어요. 미스터 킴이 뭐 지금 좀 불안 애착 같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미스터 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미스터 킴이 항상 어떤 연애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국화라는 재난을 맞이해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사건에서 갑작스럽게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애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저런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저렇게 드러내는 약간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 인 거지 불안애착으로까지 연결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단발성 상태지. 이게 미스터 킴을 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단발성. 지금 미스터 킴이 국화에 약간 미쳐있는 너무 좋은. 왜냐면 그 첫날 이 사람이 나에게 대리운전비까지 내주는 그런 요즘 없는 그런 여자.
야, 술 마시라고 대리운전비를 내주는 멋진 여자, 대리운전비. 요즘에 이런 여자가 어딨어. 이것조차 실은 굉장히 미스터킴 같은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대리운전비가 뭐라고. 그런 것부터가 미스터킴의 어떤 자금을 보여주죠. 동네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뭐 술 모임 같은 거, 소모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보통 막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어디 사세요? 영등포요? 아우, 나도 마침 그쪽 사는데 제가 갈 때 데려다 드릴게요. 사는 곳은 영등포 아니야. 알고 보면 뭐 저기 딴 데 반대편에 살아. 그렇지만 뭐 간단 말이지. 그때 아유, 술 마셨는데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어차피 이왕 가는 거면 내가 대리비 내드릴게 하면 대리비 내줘. 야,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보통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남자분들의 어떤 사랑을 또 원하는 또 그런 분들은, 이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뭐 그런 거를 막 기꺼이 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국화님의 어떤 대리비 대납을 생각해주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스터 킴도 이런 걸 보면 재밌게 살아왔던 사람은 맞겠지만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솔로나 이런 걸 보면 남자든 여자든 진짜 사랑받아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좀 보면 여유가 있고 뭐랄까 약간 상대에게 과하게 미쳐버리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혼자 사랑을 키워가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 정도 행동으로는 저 정도는 나한테 사랑해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그냥 친절만 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데도 너무 좋아. 그냥 이 사람이 이쁜 것만으로 너무 좋아. 막 이런 경우들이 보통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진정으로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에게 헌신해주는 이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큰 사랑을 받아봤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놓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미스터 킴 님의 연세에 사랑받아보지 않았지는 않았겠지. 근데 여기서 미스터 킴이 이렇게 둘이 들어가니까 왜 또 거기를 들어가고 있어. 근데 이때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스터 킴이 와가지고 보고 있을 때 여기 막 들어가거든. 국화님이 여기가 진실의 방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방에 여러 번 와보셨죠. 미스터 킴 22 영수는 데이트 선택을 해가지고 저기서 1대1을 했는데, 이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택도 안 하고 여기서 들어가니까 이제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람 마음에 반칙이 어디 있어. 이건 지금 경쟁은 맞지만 둘이서 결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국화의 마음을 얻는 거다? 아니야. 국화의 마음은 국화 마음이야. 국화는 그냥 잘생긴 사람 좋을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 좋을 수도 있지. 뭘 결투에서 이긴 사람이야. 중세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저 방에서 지금 나는 선택해가지고 선택권 하나를 쓰고 지금 갔는데 쟤는 저기서 얘기하네?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계산적이야. 얄팍한 어떤 계산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좋을 텐데. 근데 또 미스터 킴의 이런 활약으로 이번 사계가 정말 재밌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스터 킴 이미지나 삶은 어떡하죠? 미스터 킴 이미지 어떡해? 미스터 킴 이제 소개팅 들어오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춥다고 한 이불까지 이렇게 딱 덮고, 여기서 안에서 막 웃음소리 들리고 하니까 미스터 킴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 그러면서 뭐야 이 웃음소리, 나는 데이트 딴에서 했는데 응? 저 양반은 공짜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저런 이제 계산하는 마음들,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너 데이트한다고 지금 밥도 사주고 응? 술도 사주고 했는데 봉수가 집에는 뭘라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데킬라 막 시켜놨더만 뭔 집에 간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데킬라가 얼마짜린데 집에 간다는 거야. 지금 이것만 다 마시고 가자. 그게 괜히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데킬라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만 지금 지금 다 마시고 취해서 지금 좋은 데 가야지.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노래 가사입니다. 장미여관의 봉수가인가 노래 제목이? 탑밴드에서 나와가지고 장미여관이 빵 떴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다 계산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투자하는 만큼 이 사람에게서 그게 오기를 바라는, 말 그대로 그 투자 관점의 계산적인 그 찌질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잖아요. 그 노래가 그렇다고 미스터 킴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가사 한번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친절과 자상의 세금 중에는 그것도 있는 거야. 투자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게 단기적 기술자들이죠. 뭐 자상함의 세금에는 뭐 삐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차라리다. 자상함의 세금이 집에 못 가게 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단기적인 어떤 그런 진도, 그게 다 계산의 결과예요.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여기서 뭐 공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저 사람이 공짜로 하고 있네라는 게.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억울함이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미소만 지어도 세상 개그맨보다 더 웃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입을 해야지 누군가의 미소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뭐 세상 뭐 애초에 공평하지 않아. 근데 어쨌건 저 양반은 공짜로 하고 있네 이러면서 뚝뚝 돌아서는.
근데 저런 데이트를 공짜로 하네 아니면 뭐 노력을 해서 했네 이게 다 계산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죠. 근데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계산하는 마음 그게 어떤 잡머리로 연결되고 공부머리로는 연결이 안 되죠. 왜냐면 지연된 보상책이잖아요. 보통 공부는 우리가 뭔가 삶은 보상이 지연돼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 결과가 한참 후에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게 많아. 근데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보상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그걸 못 견디죠. 그게 어떤 케이스예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 이번에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대표는 용담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기서 나는 이게 투자를 해서 얻어낸 거를 저 사람은 공짜로 얻네. 이게 사람 마음을 두고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 그래도 이제 미스터 킴은 저기를 이제 난입하지 않고 조금 돌아서가지고 지금 혼자서 막 한숨 쉬면서 막 괴로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한숨을 쉬고 그 와중에 경수랑 국화님은 딱히 뭐 의미 있는 말은 안 해요. 의미 있는 말은 안 하지만 알콩달콩 서로 외모 칭찬 뭐 이런저런 칭찬을 하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요. 동안이고 막 서로 동안 칭찬해주고 그리고 막 얼굴 작아요 칭찬. 그러면서 국화님이 제가 얼굴이 작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 얼굴도 작지롱? 자랑까지 얹은. 당신 얼굴이 너무 작은데 나 정도 얼굴 작지 않으면 못 만난다. 라고까지 해버리는. 이러면서 어필이 들어가죠. 경수님이 살짝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국화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옆모습이 이쁘네요. 이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죠? 아무튼 서로 외모 칭찬. 옆모습도 이쁘고 그래서 코도 제 코고 그러면서 이제 띠 얘기를 합니다. 79년생은 무슨 띠인가요? 양띠. 국화님은 말띠. 그래서 뭐 양말이네? 이런 1차원적인 개그가 먹힌다는 게 너무 신기하군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양말 하면서 둘이서 막 빵 터져요. 이게 터질 일이냐고. 아 근데 이게 또 그건 있어요. 또 분위기에 또 취하고 또 우리 이 사람이 좋고 호감도 있고 하면은 안 웃긴 것도 웃길 수 있어. 둘이서는 훨씬 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귀여워 양말 재밌어. 자막도 아재 개그로 깨먹는 두 사람이라고 써있어. 아재 개그라고 규정했어. 이 개그는 아재 개그다. 제작진의 정확한 판정이 있었죠. 아재 개그 땅. 감 잡았 아재 개그 땅. 지금 이순신 아재 개그 땅. 아재 개그로 정확히 계속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건 뭐 상황이 잘 맞으면 그럴 수 있지. 어쨌건 양말 커플로 두 사람은 이제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미스터 킴은 입술이 대빨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염없이 이제 국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화님 나오면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둘이 무슨 얘기를 어떤 심도로 주고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만 들어가서 생각 없이 신나게 재밌게 놀고 싶지 않았대. 그럴 수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잠입 수사를 하려고 다른 조직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 근데 그 보스랑 지금 연문설이 돌고 있어. 그러면 일이 안 잡히겠지 손에. 비유가 이상하네요. 아 요즘에 뭐 쇼츠로 최악의 악을 봤더니 저만 들어가서 생각 없이 신나게 재밌게 놀고 싶지도 않았고 미지의 상대라고 해야 되나? 미스터 킴 아니 굉장히 계산적인 분이어서 이 정도는 계산이 끝나실 줄 알았더니 이게 헛잔머리야. 헛똑똑이도 아니고 헛잔머리야. 잔머리 엄청 잘 돌리시고 딱 사고방식 자체가 국화에 얻기 위해서 잔거지 쳐내야 돼. 장가지를 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잔머리를 굉장히 그쪽 방향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시는데 머리가. 근데 왜 국화가 쥐고 있는 두 사람, 국화가 접근한 상대, 그게 이제 경수, 그리고 22 영수. 이런 분들이 지금 무슨 공통점이 있나. 국화가 지금 언제 이혼했고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거를 왜 이거는 계산에 넣지 않고 있지? 국화 말을 왜 고지고대로 듣는 거야? 미스터 킴 다른 말 고지고대로 안 듣잖아. 예를 들어서 신쿵이님들이 즐거우시라고 제가 알고리즘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컨텐츠 하겠습니다. 그럼 미스터 킴 같은 분은 뭐라 그래? 에이 알고리즘에 도움되니까 채널 키우려고 하는 거지 이거. 다른데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잖아. 아니 이거 안 믿잖아. 말 고지고대로 안 믿을 거란 말이야. 고지고대로 말 안 믿는데 왜 국화님 말은 고지고대로 믿지? 이게 너무 이 순간에 지금 눈이 멀었어. 예를 들어서 경수님이 용담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국화님에게 말을 하려는 게 미스터 킴은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용담한테 거절 당했구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지고대로 안 믿거든. 근데 국화의 말은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게 이게 너무 좀 국화님에게 취해 있다. 국화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 대립이 대납으로 인해서 국화님을 굉장히 높은 헌신을 가진 사람으로 봐버렸다. 사랑하니까 좀 슬프다.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슬픈 사랑이네요. 왜 사랑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보다 국화님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결혼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화님이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재미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려고 국화님은 어쨌건 그런 사람들 접점이 많은 서비스직에 있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플러팅을 뭐 알게 모르게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화님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이혼한 것도 모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멋있는 것보다 내 상황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다시 내 인생을 원 궤도로 올릴 수 있는, 물론 지금 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화님이 가장 생각하는 건 티키타카가 잘 되고 뭐 니즈를 알려주고, 니즈 파악을 하는 건 중요한데 니즈를 잘못 파악했어 미스터 킴이. 뭐 그런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고, 그거가 아니에요.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차 안에서 플러팅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머러스하고 훨씬 더 플러팅 잘하지. 가벼운 플러팅, 가벼운 유머는 걔네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픽업 아티스트 계열 쪽 애들 엄청 잘할 거야. 단련된 애들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쳐내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국화님이. 그런데 그런 재밌고 유머러스한 거에 흔들리겠어? 오히려 지금 전혀 재미가 없어도 저런 양말에도 웃긴 건데. 그래서 지금 미스터 킴님이 너무 국화님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에 대해서는 미지의 상대라고 하는데, 이게 미스터 킴님이 지금 혼자서 너무 잘못 판을 그려버렸어요. 나는 어떤 재밌는 유쾌한 순정남, 그리고 22영수는 좀 재밌진 않은 능력 좋은 그런, 미스터 킴이 그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는 여주인공이 있고 거기서 내가 남주야. 남주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열정과 재밌는 사람이지.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재벌남이 있는 거야. 능력이 이제 의사니까 재벌남에 비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주인공, 이렇게 언더독이 사랑을 쟁취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애초에 여주인공이 그걸 바라진 않아. 여주인공 캐릭터가 달라져. 그래서 경수는 워낙 포커페이스니까 그래서 많이 의식이 되죠. 아니야, 지금 포커페이스 의식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지. 그리고 경수님이 좀 미스터 킴님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경수를 다크호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정말로 감정적으로 사람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번 시즌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실은 튤립이긴 해요. 튤립님은 정말 좀 한편으로는 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어떤 지금 미스터 킴이 말하는 뭔가 유쾌한, 뭔가 대화가 되는 그런 쪽의 니즈로 판단을 할 거였으면 그 니즈를 가진 쪽은 오히려 튤립이었지. 지금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화를 보고 있으니, 국화님한테는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대표 영수가 용담님에게 불가능한 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용담님은 정확히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장민님이 22영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과도 비슷한 거지. 22영수님은 이미 예선에서 외모에 대한 게 좀 꽤 높을 것 같거든요. 이건 소설입니다만. 그래서 애초에 장민님한테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미스터 킴도 지금 기회가 없었죠. 왜냐면 지금 국화님이 뭔가 이 미스터 킴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나는 솔로에 지원한 거 아닐 거거든. 그래서 22영수가 강적이라면 26경수는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다크호스. 그러니까 뭐 경수를 이 사람 모르겠네 막 이러는데, 아니야. 지금 문제는 경수가 아니에요. 국화야, 국화. 그러니까 이게 22영수가 막 대단히 잘해서, 아니면 본인이 대단히 잘해서 뭔가를 기에는 이미 국화님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가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뭐 뽀뽀할 수 있는 외모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이 5조가 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우리 전 인류에 가치를 주는 일을 하고 있어. 뽀뽀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 조금. 그러면 뽀뽀 조금 힘들어도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런 위인에다가 연봉 5조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날 거잖아요. 안 만나는 분도 있겠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 여기서 경수는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다크호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국화님은 애초에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더 재밌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행복은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산다라는 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내가 한번 실패했던 결혼을 다시 그게 없었던 걸로 지우고 다시 내 인생을 원래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냥 재밌게 티키타카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지금 미스터 킴이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국화님에게 무언가를 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경수를 모르겠네,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옴. 이게 지금 미스터 킴이 전략적이고 잔머리도 좋고 하신 분인데, 이제 문제는 국화를 봐야 돼요. 왜 경수를 봐? 이게 지금 미스터 킴님이 계속해서 잘못 가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 국화를 봐야 돼요. 국화가 어떤 사람이고, 국화가 뭘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화가 원하는 그 마지노선이 뭔지를 지금 유추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걸 유추하긴 힘들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마치 경수와 영수와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국화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제거만 하면 내가 국화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지금 국화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국화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국화의 니즈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국화의 니즈를 파악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전혀 현실에 안 맞는 파악을 해버렸어.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이 솔로 나라에서 1인칭으로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국화를 생각해야 돼. 국화가 왜 저럴까? 국화는 뭘로 나을까? 국화 지금 상황이 어떻지?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가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진짜 중대한 다크호스가 돼서 경수님이 다크호스가 아니라 경수는 그냥 스타죠. 스타. 이 리그의 스타지. 오히려 지금 22영수가 다크호스라면 다크호스야. 본인은 BGM? NPC? 국화 입장에서 미스터 킴은 그냥 좀 그런 사람이죠. 뭔가 어떤 중대한 퀘스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그냥 그 배경에 존재하는 정도고 구색? 잔인하군요. 오히려 지금 다크호스는 22영수고 메인은 경수예요. 지금 22영수도 간과할 수 없는 다크호스야. 왜냐면 그게 이제 국화 관점에서 국화님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 두 사람의 경쟁이지 미스터 킴은 실은 진짜 끝났죠. 여기서 이제 22영수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경수님이 계속해서 뭔가 망설이는 모습이 나오고 22영수가 이제부터 확고하게 딱 마음 가지고 직진하고 그래서 국화님이 갈 곳이 미스터 킴과 22영수밖에 없다 이러면 정말로 이거는 22영수님하고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크호스지. 근데 물론 가능성은 당연히 경수님보다는 지금 훨씬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김님은 지금 뭐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국화님이 원하는 니즈 측면에서. 그래서 미스터 킴은 경수가 다크호스가 돼서 이 판에 향방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미스터 킴은 이제 30분을 기다려요. 못 참겠다 하면서 그 방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수님이 먼저 미스터 킴님 오는 것 같은데 하고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이 너무 긴데 나 이거 어렵게 따낸 건데 이런 게 지금 뭘 위해서 하는 거야? 뭘 대체? 저 대화를 방해하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은 더 불타올라요. 경수도 미스터 킴에게는 더더욱 정보를 주지 않을 거고 국화는 내가 어쨌건 경수랑 대화할 게 있었는데 중간에 끊는 미스터 킴이 얄밉거나 뭐 그냥 말 그대로 미워져 버리겠지. 이 사람이 되게 불편해지겠지. 그래서 두 사람 다에게 불편한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경수님도 뭔가 이렇게 국화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 미스터 킴한테는 얘기 안 해요. 상철한테는 얘기해. 국화님 그래서 미스터 킴부터 정리할 생각을 해요. 지금 국화님도 되게 막 이렇게 정리하고 쳐내고 이런 것도 엄청 못하거든요. 인터뷰에서도 다 좋게 좋게 얘기하거든. 근데 미스터 킴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리할 마음이 이래서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스터 킴에게 더 나은 선택이 있었냐, 국화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있었냐 하면 없어요. 애초에 없었어. 그냥 없어. 진짜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하라고 하면 정말 단 하나의 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낯솔사계선 그냥 끝나서 나가요. 국화님이 누구와도 만나지 못해.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실패해. 그 과정에서 미스터 킴은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해. 그러면서 국화님에게는 정말 대안이 미스터 킴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또 모르지. 그래서 국화님은 어쨌건 아이도 낳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정말 대안이 미스터 킴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결혼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국화님을 그렇게 혼자 놔두질 않아요. 국화님처럼 매력 있는 사람을 누가 혼자 놔두겠어. 그리고 미스터 킴도 나가서 국화님만 보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는 오지 않아요. 타노스는 지구를 지배할 거야. 그 미래는 오지 않아. 그래서 미스터 킴님에게는 더 나은, 더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작은 사람이 좋대. 그럼 뭐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머리통을 뭐 교체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호빵맨이야? 머리통 뛸 거야? 안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정한 조건이 그거라는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죠. 세상이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아무리 좋아한다고 뭐 그게 절실하다고 이루어지나?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그냥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내 꿈은 농구 스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려서부터 생각했어도 안 돼. 그거는 뭐 1만 시간 투자해도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미스터 킴님이 국화님에게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미스터 킴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 멋진 사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안 돼. 근데 미스터 킴은 아우 내가 이거 이 대화 내가 어렵게 따낸 건데 여기선 공짜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짜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미스터 킴님의 어떤 수준을 굉장히 사람들이 낮게 보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게 뭐 공짜로 하는 거, 뭐 돈 내고 하는 데이트야? 돈 내고 하는 데이트를 너는 공짜로 한다? 이게 너무 계산적이고 좀 그렇게 느껴지죠. 원래 데이트나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물을 줘야 되고 밥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반대도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써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줘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말이야.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금은 사랑이죠. 금을 주는 거는 사랑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카구야 공주 이야기에 드러나잖아요. 카구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웃나라 왕자들이 와가지고 저는 제주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10배 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땅을 호주 땅을 주겠습니다. 근데 다 거부해. 그러니까 막 왕자들이 돌아서면서 막 욕해. 쟤는 뭐가 잘났길래 이 큰 선물을 받고도 허락을 안 해? 욕심쟁이네. 애초에 바라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은 비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물질적인 사고, 계급적인 사고가 숨어 있어. 근데 그렇게 계급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직업, 훌륭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으니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조급하고 쫄리겠어. 그래서 더 미스터 킴이 조급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낯솔 유니버스가 너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미스터 킴은 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서도 좀 성실하고 좋은 사람 쪽에 속하지. 근데 이제 너무 다들 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 수 있죠. 아무튼 여기서 뭐 공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국화님은 당황해. 그래서 그만하고 나오지 이런 눈빛을 보내요. 그쵸. 보통 뭔가 이렇게 좀 짜치는 거는 숨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경수님이 여기서 주무실 것도 아닌데 좀 비켜주시죠 라는 의미로 여기 아무도 안 자는 방이잖아요 라는 뜻으로 한 건데 또 미스터 킴은 그런 거 아니요 저 여기서 자려고요 하면서 방해를 해. 국화님도 옆방 아니에요 하면서 좀 비켜주시죠 라고. 근데 미스터 킴은 뭐 그제서야 장난이에요 얘기 재밌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미 뭐 공짜 그리고 여기서 잘 거예요 이런 등등의 말로 본인의 수준을 드러낸 셈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서 국화님은 뭐 장난이에요 얘기 재밌게 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정색해. 아니 안 쓰는 방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여기 안 쓰는 방인데 자꾸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국화님 정색한단 말이죠 여기서. 두 사람은 미스터 킴이 가고 나서 이 경수와 국화는 계속해서 뭐 드립 생각하면서 그래서 경수님이 지금 뭐 드립하고 싶죠. 그러니까 국화님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화님이 경수님을 엄청 맞춰주거든요. 국화님이 경수님만큼 막 드립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자분들이랑 있을 때나 다 같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개그 욕심이 막 엄청나진 않거든요. 물론 재밌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국화님은 어느 정도 대화 센스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은 맞는데 막 저렇게 막 드립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경수님은 지금 약간 아재 개그, 양말 드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국화님도 원래는 드립 생각 안 했고 여기서는 미스터 킴 왔다 가고 이러면서 짜증나네. 어떡하지?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수님은 지금 드립 생각하고 있었어. 양말 커플보다 더 재밌는 거 없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백말 뛰거든요. 희생 양말이니까 뭐 하면서 뭐 드립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뭐 백마탄 양말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국화님이 맞춰주고 있는 거야. 둘이서 계속해서 들리는 화기애애한 소리 이거에 발이 안 떨어지는 미스터 킴. 설마 이불 속에서 손잡고 그러진 않았겠지. 여긴 하트 시그널이 아니라고. 여긴 낯솔 사계라고요. 그렇진 않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낯솔에서는 뽀뽀도 했구나. 그래서 미스터 킴은 할 거 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스터 킴이 한 1시간 가까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30분을 기다리고 있고 이 주변을 돌 때도 거기서 계속해서 감상하는 사람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저쪽 방 가니까 한 30분 기다렸다가 또 말하고 왔으니까 한 1시간까지 밖에 있었던 거지. 저 타이밍에 국화가 김님을 따라가서 거절을 했다면 그러면 너무 감정적으로 보였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경수랑 이야기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김님을 불러내서 얘기하는 게 순서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날 밤에 했어야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나도 이날 밤에 했어야지 이게 또 질질 끌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미스터 킴 온다. 혼자 오는데 미스터 킴은 이제 혼자 돌아왔고요. 뭐 하고 있었냐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람 쐬고 있었어요. 근데 22영수가 바람 쐬기는 뭔데 빨리 말해봐. 22영수도 국화님이 지금 궁금해요. 국화가 뭐 하고 있지? 국화 누구랑 있지? 궁금해. 하지만 22영수는 또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약간 22영수의 욕망을 미스터 킴이 보여주는 것 같아. 그 미국 개그 프로 컨셉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분노 표현사? 뭐 이런 직업이 가상으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만찬 자리에서도 그 개그맨이 그 역할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저한테 쓴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분노 표현사가 이러는 거야. 니네들이 맨날 개소리 해서 빡쳐 죽겠다! 뭐 이런 거잖아. 여기서도 22영수는 나는 괜찮아. 국화님 만나고 싶은 분 만나보세요.
그럼 이제 뒤에서 22 영수의 속마음이 미스터 킴이 나타나서 가서 감시하는 거지. 나는 만나고 싶었는데 넌 공짜로 하냐? 이런 거지 지금. 어쩌면 22 영수의 속마음이 곧 미스터 킴일 수 있는 거지 지금. 22 영수님도 가가지고 뭐 하세요? 그만 얘기하지? 뭐 이러고 하고 싶지. 하지만 이게 사람이 체면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세기는 뭔데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22 영수도 정보가 궁금해. 근데 미스터 킴은 진짜 여기서 바람세고 그러고 왔다. 이때 시점에서는 미스터 킴이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술 먹으면 너무 컨디션 떨어지니까 오히려 길게 못 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22 영수 집요하게 물어봐요. 누구 기다린 거야? 아, 국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22 영수도 궁금해 지금. 국한님 뭐 하고 있어? 국한님 누구랑 있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물어보고 싶어 지금 22 영수도. 그래서 누구 기다린 거야? 근데 미스터 킴은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근데 인정해. 내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네. 그래서 22 영수도 지금 궁금하니까 지금 경수하고 있어? 진짜로? 이렇게 오래? 22 영수도 똑같은 마음이야 지금. 대표 영수가 아우 걱정되겠다. 그러니까 미스터 킴은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 걱정 안 되는데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은 거야. 내용을 떠나서 되게 화기애애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앞에 뭐 이렇게 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이 이거 술이에요? 이거 마셨으면 큰일 날 뻔 하면서 이제 술을 안 마시려고 해요. 술인데 물인 줄 알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두 분이 여기를 이제 합류를 해. 그러면서 대표 영수가 준비해온 랜덤 뽑기 게임 이런 것들 뭐 많죠. 해적 탈출하는 그 게임도 있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뭐 하나를 뽑으면 다 쏟아지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술 게임을 하기는 되게 애매한 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일단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술 게임 하는 게 맞나요? 술을 드시는 분이 뭐 흑기사를 해주던가 흑기사를 해줄 거면 뭔가 보상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미스터 킴은 너무 바보 같고 22 영수님은 너무 뻔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2 영수님에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 지금 미스터 킴의 머릿속에는 경수는 어쨌거나 다크호스예요. 22 영수가 경쟁자야. 미스터 킴 입장에선. 그러면 국화에게 내가 술을 잘 마시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매력 어필인 거예요. 그거 매력 어필 하나도 안 돼. 국화님이 난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좋더라 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술 더 잘 마셔. 막 보여줘. 어필 안 돼요.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그 자리에서 술 마시면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술 더 잘 마시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술 하나도 못 마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니야. 그 노래도 있잖아. 네가 잘 노는 여자 싫다고 해서 드라마도 안 보는데 드라마 안 본다고 더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상관없어. 다 우리 비비 어르신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늘 땅 별 땅이라는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원래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국화님도 미스터 킴하고 술 마시는 게 재밌으니까 그 자리에서 술을 짜리니까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한 소리야. 오히려 경수님하고 술 마실 때는 술 마시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이게 고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좋은 나이트도 안 가고 말이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국화님이 당첨되니까 뭐 국화님은 못 먹으면 흑기사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때 이 무슨 컵에 킴이라고 써있네 이러면서 22 영수님이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22 영수님은 미스터 킴이 계속해서 자기 대신 술을 마셔주거든. 그러니까 둘은 약간 서로 이렇게 놀리면서 재밌는 거를 생각하는데 22 영수님은 막 장난치고 유쾌한 모습을 어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영혼의 단짝이 돼버렸는데 영혼의 단짝이야. 22 영수님은 이 상황을 너무 재밌어. 자기도 이렇게 막 놀려가면서 이렇게 서로 어울려 본 게 22 영수님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사람과 소통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즐겁고 내가 이렇게 내 잔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유쾌함과 신남을 어필한다고 생각해요. 미스터 킴은 내가 더 술을 잘 마시는 걸 어필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서 두 사람은 국화에게 어필한다고 생각해. 그냥 술 마신 거 끝이에요. 아무 어필 안 됐어 둘 다. 어필도 안 됐고 소통도 안 됐고. 그러니까 흑기사를 해주면서 여기서 한 잔 먹으면서 20명수님 이번 달 월급이요? 이건 출연료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지. 흑기사면 뭐 소원 빌어야지. 그래서 출연료 안 줄 거면 22 영수님이 두 잔 마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니면 뭐 스텔킴님 스타일대로 국화님 선택 안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미스터 킴하고 22 영수는 정말 그들만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만의 결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결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국화의 마음을 얻는 거야. 하지만 국화는 그냥 다른 사람 선택하는 거지. 너와 내 결투로 제 마음을 얻는 거야. 쟤는 다른 잘생긴 사람이랑 사귀러 갔어. 결투하는 동안. 둘은 그렇게 싸우면서 정들어서 친구가 되었고 그래요. 친구라도 생겼으니까 됐죠 뭐. 근데 여기에서 22 영수님이 당첨이 되거든요. 그럼 22 영수님이 뭔가 뭐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저걸 떠넘겨. 이게 은근히 술자리에서 물 한 컵씩 계속 마시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벌칙으로 차라리 어쨌건 뭔가 22 영수님이 페널티를 그대로 감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여기서 그냥 고스란히 미스터 킴이 하는 게 어딨어. 둘이 부부야? 킴은 순진하게 행동한 거죠 여기서. 여기서 미스터 킴이 먼저 이제 막 장난하거든요. 따라라라라 따 하면서 잔을 따라서 22 영수한테 줘요. 근데 22 영수가 기사 해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 영수가 미스터 킴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에서 22 영수는 최소한 미스터 킴을 되게 친한 뭔가 만담 멤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미스터 킴이 벌주. 그러면서 미스터 킴은 대신 짠 한번 해줘요 하면서 국화랑 짠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미스터 킴은 국화에게 어필하는 거야.
내가 22영수보다 술 잘 마셔요. 아시겠죠? 하면서 어필을 하면서 마시는 거거든. 아니 술 잘 마시는 사람 만날 거면 술 잘 마시는 사람 세고 널리고 널렸어요. 미스터 킴은 술도 심지어 못 마시는 사람인데 술 잘 마시는 사람 만날 거면 미스터 킴을 뭐하러 만나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뭐 한둘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원샷 이러는데 미스터 킴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뷰로 국화님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안 마셨을 것 같은데 애주가인 국화가 보기에 남자가 아예 술을 못 마시고 빼기만 하면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술을 마시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물론 정확히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시면 매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그래서 평소에는 술을 안 좋아해도 국가의 취향에 맞게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필이야 지금. 국가에게 어필하려고 마시니까 굳이 흑기사를 통해서 뭘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술 저기서 몇 잔 더 마신다고 어필이 되겠어요? 어릴 때는 그렇지. 모의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고 거기서 노래를 잘하면 갑자기 매력 어필이 되겠어? 원래 매력이 있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야 어필이 되는 거지 뭐. 노래 때문에만 만나기는 뭐 쉽지 않아요. 가끔 있어. 가끔 있긴 한데 그렇게는 안 되지. 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하지만 노래만 잘하는 사람은 싫어요. 그렇진 않아.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22영수님이 계속 당첨돼요. 그러면서 뭐 자꾸 하트를 날려. 그리고 22영수님은 이렇게 하트를 날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이 막 웃고 개그의 중심에 섰어요. 22영수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또 있겠어요? 22영수님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빵빵 터져. 이런 경우가 있겠어? 여기서 지금 뭐 띠동갑인 동생들도 있고 막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만 하면 막 다들 빵 터져가 막 웃어. 22영수님이 얼마나 지금 즐겁겠냐고요. 얼마나 신나겠어. 미스터 킴이 취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너무 신나버렸고 미스터 킴은 내가 이게 한 잔 마실 때마다 국화의 사랑이 점수 1씩 올라는 거야. 띠링 띠링 이 생각하면서 마시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22영수는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미스터 킴 정말 헛된 외사랑을 하고 있구나. 둘 다 결국 조롱과 조롱들이 오고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거지. 저것은 술이 아니라 김칫국이다. 22영수님은 외로움의 늪에서 잠깐 이 모임 안에서 스타가 되는 경험, 저런 경험을 거의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22영수님은 또 미스터 킴 어깨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하고 미스터 킴은 국화랑 한 번씩 이렇게 건배하면서 마시고 그 건배가 너무 또 즐거워. 미스터 킴은 국화랑 또 건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어필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또 시원하게 이제 원샷하고 대표 형수님의 마음은 뭐겠어? 대표 형수님이 가져온 게임이에요. 저 감자 뽑기가. 대표 형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은 굳이 남자들이 취해가지고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걸 원하겠어요? 28기 때 정숙님과의 그 첫날 같이 손잡고 산책했던 날처럼 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막 술 취해가면서 둘이서 어떤 마음이 막 열리는 그런 걸 바랬지 누가 옆에서 술도 잘 마시는 남자가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려서 내가 그걸 부축하는 걸 상상이 됐겠냐고. 대표 형수님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 미래가 온 거예요. 대표 형수가 지금 다른 남자 취해가지고 그거 부축하고 싶어서 저 게임 갖겠어요? 왜 갖겠어? 저걸 가지고 오면서 기대했던 게 뭐겠냐고. 28기에는 정숙이 있었다면 과연 이번에는 누가 했을까? 누가 나의 28기 첫날 밤에 정숙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줄까?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해봐야지. 이번에는 그런 정숙이 있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을 헷갈리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정숙 같은 분이 아니고 미스터 킴이 짜잔 나놨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답답한 사람 중에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에 대표 형수님도 웃으면서 보고는 있지만 왜 니네가 자꾸 왜 니들이 아까운 술 다 축내니? 술도 못 마시는 애들이 왜 그러니 니들? 나는 그래도 대표 형수랑 백함님이 좀 술자리 갖고 이러면서 둘이서 대화도 통하고 이러지 않을까? 뭐 그런 잠깐 기대를 했었는데 뭐 아예 접점조차 안 생기더라고요. 대표 형수님은 괜찮아? 미스터 킴은 그렇겠죠? 물론 대표 형수님은 미스터 킴을 걱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취해버리면 한 사람 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표 형수님이 가장 바라는 건 뭐겠어? 물론 이 말은 좀 극단적이에요. 이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좋은 걸 바라겠지만 일단 여자분들이 좀 취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 취한 상태에서 좀 감정적이 된 상태에서 28영수님도 좀 그렇게 내려놓고 편안하게 농담도 해가면서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날 이렇게 딱 좀 마음의 진도가 더 나가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지금 다 관계성 있고 미스터 킴이 술 마시기 쇼 그리고 22영수가 술을 걸리기 쇼 해가지고 하트하고 이러고 이제 대표 형수도 괜찮아? 그냥 들어갈래 너? 그래 손도 잡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지. 속이 시커먼 건 아니고 그렇게 뭔가 좀 마음이 통하고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분위기도 또 올라가고. 근데 22영수는 진짜 또 이건 진심이야. 아니 근데 왜 22영수님하고 미스터 킴은 술을 같이 마셔요? 진짜 22영수의 속마음 담당인가요? 속마음 에이전트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건배하는 게 미스터 킴에게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굳이 할 거면 좀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게임 룰이 또 중간에 바뀌면서
걸리면 양옆사람 마시기 뭐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근데 양옆사람 마시기에는 지금 너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용담도 안 마시지. 미스터킴 22 영수. 그러면 지금 이 술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장미랑 튤립이 없었거든요, 이 장면에선. 그럼 7명 중에서 3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지. 그냥 차라리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이쪽에 술상, 안 마시는 사람끼리 물상 이래가지고 나눠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먹어야지. 아니면 뭐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술 말고 다른 페널티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뭉뚱그려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정수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도 양옆에 사람 마시기 했는데 또 당첨. 아까는 22형수님이 걸려가지고 마셨다면 이번엔 또 대표형수가 걸려가지고 옆에 있었다 보니까 또 마시고 얼굴이 이제 빨개지기 시작했죠. 계속 당첨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것만 편집됐지만 계속 뭐 5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미스터 킴이 술을 마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표 형수도 뭐 여기까지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안 되겠네. 지금 그냥 거의 블랙홀이에요. 술이 전부 다 미스터 킴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다? 국화님도 여기서 뭐 아우 진짜 깔끔해.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깔끔하다? 지금 자기는 막 이러는데 그래서 깔끔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마셨는데 하면서 국화님을 볼 필요는 없죠. 누구 때문에 마셨는데는 실은 22 영수 때문에 마신 거긴 하지. 그런데 미스터 킴은 국화님 때문에 마신 거죠. 이 장면만 보면 22 영수 때문에 마신 거예요. 근데 미스터 킴 마음속을 보면 국화님 때문에 마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이 여기서 농담으로 뭐 아우 술 깔끔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누구 때문에 마셨는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국화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스터 킴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셨는데 라는 말을 듣는 국화님은 어떨까? 어이가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탓하는 거에 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탓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 경험이 고통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왜 나 때문이야? 왜 내 탓을 해? 게다가 특히나 이제 좀 한 번에 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탓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가능성이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셨는데 이러면 여기서 만약 국화님이 진짜로 미스터 킴에게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마시라고 했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라는 얘기로 싸움의 연속으로 번져버리는 거지. 나 때문에 마셨어? 22형 숙기사를 네가 왜 해줬어? 누가 해주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은 이 싸움 나 이렇게 되면 마음이 있었으면 싸움 나 마음이 없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국화님은 여기에서 마음이 없지만 지금 좋은 모습을 표현하려는 그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지. 만약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진짜로 썸을 타는 사이였잖아요. 싸움 나 이런 말들이. 미스터 킴은 안 걸리니까 깔끔하지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은 취해가지고 잘 앉아있지도 못해 이렇게 휘청거려. 22형수가 형이랑 같이 숙소 갈래? 근데 이렇게 실컷 술 마시게 해놓고 지금 옆에 국화 있는데 같이 숙소 가자고 들어가라고 이러면은 뭐야 미스터 킴은 너무 허무하지 이 상황이. 아니요 국화님이 여기 있는데 어찌 제가 그러니까 22형수가 뭐 감탄을 해. 여기서 감탄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감탄하고. 근데 그게 감탄할 일이 아니라 국화님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국화님은 저기서 막 내가 국화님인데 어딜 들어가면 이런 게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이게 지금 그게 참 남의 일이면 저게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자 출연자들도 이런 게 있는데 미스터 킴이 나는 국화밖에 없다 뭐 당도 한도 초과였다 뭐 이러면서 막 국화에 대한 어필을 하는 그런 게 다른 여자분들도 용담이나 튤립도 자기 일이었으면 부담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국화 일이니까 뭐 팬클럽이 되고 막 이래버려. 이게 너무 본인이 개입돼 있지 않았어.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저기서 감탄하는 22 영수나 저걸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스터 킴이나 둘 다 뭐 중세시대 결투하는 젊은이들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미덕으로 말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걸 미덕으로 생각할 나이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국화님한테는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지 이렇게 되면. 근데 미스터 킴은 지금 국화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필을 해. 제 주량 대비 많이 마신 거예요. 지금 저는 육체로 마신 게 아니라 정신으로 마셨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안 마신다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을 주고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술을 어느 정도 즐기는 분이라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국화님은 미스터 킴이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밖에 없다는 걸로 어필하니까 지금 그것잖아도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운데 저런 모습을 하는 게 더 부담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스터 킴이 여기서 대단히 잘못했냐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미스터 킴은 잘못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어. 애초에 뭘 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사람이 잘해야 되고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보면 통과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보든 이 사람은 탈락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시험에서 잘 봤다 못 봤다? 물론 잘 못 본 건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는 해.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터 킴은 저렇게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멋있는 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국화님은 시간의 문제지 미스터 킴은 언젠가는 정리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스터 킴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뭐. 국화님이 미스터 킴을 거절할 명분만 쌓이는 거긴 하죠.
그렇다고 명분이 안 쌓였다고 거절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거든.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아요 이러면 그냥 명분 끝이지 뭐. 실은 명분이 추가되긴 했지만 여기서 멋있다고 막 일동 인정의 박수를 막 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람들의 인정의 박수. 야 멋있다. 국화님은 뭐가 돼? 여기서 막 마음 약해가지고 야 그렇게 사랑인데 좀 미스터킴 마음 좀 알아줘라 이렇게까지 되면은 진짜 국화님 미치는 거야. 근데 물론 뭐 그렇진 않지 뭐. 애들은 아니니까. 뭐 옆에서 용담이 야 미스터킴 너무 멋있더라. 막 튤립도 야 미스터킴 나 팬클럽이야 막 해가지고 야 그 마음 좀 받아줘. 진짜 너무 간절하지 않니? 그렇게 좋은 사람 놔두고 왜 다른 사람을 봐? 미스터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저렇게 용기를 내는데 왜 안 받아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본인들이 만나지. 그러면 다 무슨 미스터킴이 그렇게 애를 쓰니까 국화라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국화님은 충분히 멋있어요. 근데 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좀 가세요. 쉬러 가세요. 그래서 그냥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해산이 되고요. 이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자리를 보면 국화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분들 뭐 치우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킴은 좀 비틀거려요. 잘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은 조심히 가요 하는데 이때 대표 형수가 제가 케어할게 하면서 이제 갑니다. 대표 형수가 미스터킴을 이렇게 옆에서 이제 부축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미스터킴은 여기서 하는 소리가 나 좋게 봐줬겠지? 이렇게 어려서야 이거 저거를 좋게 보기가 쉽지 않죠. 저거는 진짜 대학교 때 MT 가서 그럴 때지. 그리고 심지어 국화님의 흑기사를 해준 것도 아니고 국화님의 흑기사를 해주다가 취한 거면은 뭐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22 영수님 흑기사 해주다가 그런 거니까. 근데 대표 형수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서 미스터킴은 야 나 진짜 솔직히 국화님 없었으면 나 술 안 먹었다. 대표 형수는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웃은 적이 얼마만인지. 그 미스터킴은 아니 영수 형 술 안 먹었잖아요. 근데 대표 형수도 먹긴 먹었겠지. 그리고 대표 형수는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더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 대표 형수님이 가장 바라는 거는 22기 때처럼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마음도 열리고 그런 건데 지금 오히려 그 술을 다 먹어버린 게 누구야. 근데 아니 대표 형수 말고 저 형수 22 영수님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미스터킴 머릿속에선 뭐냐? 대표 형수는 모르겠고 내가 더 잘 보였겠지? 22 영수는 술 안 먹었잖아. 난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보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아니 22 영수는 못 마시잖아요. 근데 미스터킴은 아니 나도 먹거든요. 근데 난 먹었어. 왜냐면 국화님이 있었거든. 자기가 지금 너무 멋있어. 국화님이 못 마셨으면 나도 안 먹었을 텐데 국화님은 술 마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맞춰서 먹은 거야. 술 되게 약하지만 그래도 술자리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즐길 수 있다는 걸. 즐긴다는 느낌은 아니었지. 이 박수가 나오고 그거는 같이 즐긴 건 아니야. 그거는 물론 뭐 응원의 메시지거나 그런 거죠. 실은 응원이라는 거는 못하는데 애쓰는 사람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부족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술자리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대표 형수는 어필 제대로 했네요 하면서 계속 덕담해주면서 가요. 술자리 분위기를 뭐 전혀 즐기지 못했죠. 방에 들어가는 것도 막 힘들어 미스터킴은. 그래서 미스터킴은 혼자 와서 쓰러져 누우면서 나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하얗게 불태웠어. 저게 제작진한테 하는 소리겠죠? 그렇게 대표 형수도 얼른 잘하고 해주고 미스터킴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좀 계산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 결투에서 이겼으니까 나를 택하는 거,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보상은 돌아오는 거, 내가 이런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쓰는 거, 썼으니까 데이트를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죠. 여기서 그렇게 막 실컷 술 마시면 뭐하냐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물론 경수님은 여기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그렇지만 대표 형수는 일단 미스터킴은 챙겨야 됐었고 22 영수는 뭐하고 있어? 술도 안 마셨으면서 어디 갔어? 근데 어쨌건 경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술 깨는 용도로 만두밥이라도 좀 하든가. 어디 가셨어? 인터뷰하러 가셨나? 국화님은 경수 옆에서 괜찮아요? 혼자 하는 거? 재료들 맵다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옆에서 이제 국화님이 물을 마시니까 경수님이 뭐야 나도 목마른데요? 하면서 자신이 먹던 물 이때도 괜찮아요 하면서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다 말았다고. 둘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하면서 아까 뭐 술 100잔을 옆에서 먹어봐라. 지금 이거 한 장면이 그냥 이겨버리지. 근데 물론 국화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들이 있어. 하지만 거기서 술 100잔 마시는 것보다 이거 한 번이 훨씬 더 강해. 마음 가까워지는 데는. 참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어요. 미스터킴은 국화가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지금. 다음날 만약에 남자 선택이 있다면 미스터킴은 국화를 선택할 거예요. 이거 다시 보면서 국화님의 마음은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고 있겠지. 경수는 흑기사도 안 하고 공짜로 물도 없어 먹고 공짜로 방에도 들어가고 이거 뭐 그냥 완전 무전 취식이구만. 미스터킴 생각이죠. 그래서 국화님은 여기서 옆에서 물도 이렇게 먹여주고, 22 영수님 여기 있었네. 참. 이 기억자 구도로 해가지고 소리는 다 들리지만 서로의 모습은 안 보이는 그런 상태.
지금 22 영수는 국화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스터 킴이나 22 영수나 국화를 기다려요. 근데 22 영수는 딱 대놓고 나는 엿보고 있다 라는 스스로를 봐도 부끄럽지 않아. 이 미스터 킴은 엿보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요. 근데 22 영수는 엿보고 있는 자신은 부끄러워. 체면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더 치울 거 없나 하고 보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국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귀가 이만해져 기다리고 있는 거죠. 22 영수는 국화를 데려다 주려고 데려다 주기는 너무 엽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영수는 그냥 미스터 킴만 챙기고 있어요. 숙취 해소제 없죠? 뭐 있는 분 있던데? 그래서 22 영수는 여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대표 영수는 숙취 해소제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국화님이 또 마침 공교롭게도 숙취 해소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화님에게 숙취 해소제를 받아가지고 미스터 킴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국화님도 꼭 마시고 자야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국화님은 숙취 해소제를 가지러 자기 숙소로 대표 영수랑 같이 가버려. 그러니까 22 영수는 국화를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놓쳐버렸어. 미스터 킴은 이렇게 앉아 있었어. 누가 보면 공평한 줄.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국화님 허공을 향해 부르는 그 이름. 아 이거 뭐 시의 한 구절 같군요. 오늘도 불러보는 허공을 향해 외치는 그 이름이네요. 정말. 그렇게 허공을 향해 국화의 이름을 외치니까 국화님께서 하사하신 여명 808 바로 오는군요. 그러면서 이게 또 심지어 국화님이 줬다고. 대표 형수님이 물론 진실을 전한 거긴 한데 여기서 미스터킴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어. 미스터킴 준다니까 국화님이 줬어요. 그때 숙취해소제를 가진 사람이 국화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미스터킴 준다니까 국화님이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킴은 신나가지고 휘파람 감동을 해. 진짜 이 국화님께서 직접 하사하시다니. 미스터킴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했는데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 형수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날 밤은 저물어 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미스터 킴이 막 실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술도 잘 못 드시는 분이어서 좀 혹시라도 너무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거든요. 물론 뭐 모르겠어. 악어의 걱정 같은 거지만. 그랬는데 다행히 혹은 실망스럽게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골싱들의 밤이 지나고요.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뜬 미스터 킴. 그래서 대표 형수는 앉아있는 미스터 킴한테 속 괜찮아요? 그러면서 미스터 킴은 아침에 일어나자 숙취 해소제가 너무 또 고마운 거야. 숙취 해소제가 고마워요. 대표 형수는 한 번 더 각인시켜줍니다. 그거 국화님이 줬어요. 미스터 킴은 국화님이 이걸 어디서 나서? 설마 나 주려고 사왔나? 대표 형수는 갖고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킴도 숙취 해소제 갖고 온 거 웃긴다. 아예 각오하고 왔구나. 근데 저거는 갖고 온 게 웃기다, 각오하고 왔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미스터 킴스러운 사고방식 같아요. 물론 진짜 각오하고 왔을 수는 있는데 저게 각오하고 온 게 아니라 술이 약한데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먹으려면 숙취 해소제를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꼭 저기서 뭐 각오하고 오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애초에 누굴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주려던 상대가 자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냥 못 마시니까 술 먹을 때마다 한 잔씩 하려고, 술 먹고 자기 전에 먹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미스터 킴은 저것도 다 이게 전략이구만. 남자 주려고 갖고 왔구만. 아니면 작정하고 술을 마시려고 왔구만.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22 영수님도 와가지고 괜찮아? 어제 많이 마셨어? 어제 많이 마셨어요 하고 이제 미스터 킴을 걱정해 주는데, 미스터 킴은 왜 많이 마셨냐고?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22 영수는 멋있었다고. 왜 그렇게 용기 내는지 아니까. 22 영수님은 그 와중에서 막 웃고 하트하고 술 더 먹이고 했지만 왜 그렇게 용기 내는지 아니까 하면서 또 체면을 또 차리잖아요. 멋있는 말로 또 포장을 하잖아. 미스터 킴은 역시 형은 나를 알아준다고. 그래서 뭐 22 영수가 그래서 22 영수가 미스터 킴에게 얘기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28 영수님도 와도 되고 22 영수님의 허락으로 28 영수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군요. 근데 뭘 허락하고 말고 하냐. 그렇게 대표 영수님, 부 영수와 미스터 킴 3명의 이제 산책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저 여명이 꼭 작정하고 남자들한테 주려고 가지고 오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미스터 킴이 22 영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형은 어느 정도 좁혀졌어요? 영수는 2명으로 좁혀졌대. 장미랑 국화겠죠. 여기서 대표 영수가 22 영수에게 튤립이 없다는 거를 알고 튤립을 조금 더 염두에 두는 것 같네요. 미스터 킴은 여전히 저의 경쟁자입니다. 이 둘은 국화가 일단 겹쳐있고, 미스터 킴은 국화, 여기는 국화 장미, 여기는 이제 튤립 용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전혀 안 겹치죠. 백합은 상철하고 일단 고정이 돼버렸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경쟁자라고 이러면서 여전히 강한 경쟁자 이러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따로 있는데 여기서 장미님에 대한 어필을 해요. 미스터 킴은 물론 농담인데 이런 농담의 방향성조차 굉장히 미스터 킴스러워요. 장미님 줘요. 장미님한테 가세요. 장미 밀어주기. 그러니까 이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면 나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거다라는 사고방식. 결투에서 이기면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거라는 사고방식. 이 사람이 나에게 지면 나는 원하는 걸 얻는다는 사고방식.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가 진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미 밀어주기 장난을 치고 아우 장미님 되게 좋은 분이죠 이러면서 뭐 좋은 사람끼리 잘 되라고 그렇게 뭐 가스라이팅 해야겠다 이러는데 이 발상 자체가 참 당장 눈앞에 경쟁자가 사라지면 원하는 거 얻는다는 거 당장 눈앞에 뭔가 저 사람들을 방해하면 저 사람들의 사랑이 깨질 거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정말 미스터 킴스러운 거지. 그리고 또 남자들의 산책이 있었습니다. 경수와 미스터 킴. 그래서 경수도 저도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수님은 아직 용담님에 대해서 파악이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대표 영수처럼 용담님하고도 산책을 해보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경수님은 정확히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화랑 용담 1대2 데이트를 나갈 때 국화님하고 대화가 더 잘 된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미스터 킴은 이게 누가 됐건 이 시간쯤이면 베팅해야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베팅이라는 표현. 아니 물론 맞아. 삶은 베팅이야.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보는 거. 그렇긴 한데 저런 것도 계속해서 베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오늘 중도 늦었어요. 늦었어요? 근데 정수는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 그래서 미스터 킴은 이런 말을 또 대놓고 해. 저는 용담님을 택하면 좋겠죠. 22 영수한테는 장미님 택하라고 그러고 경수한테는 용담님 택하라고 그러고 아니 국화한테 어필할 생각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어필하는 거는 술 마시기로 어필하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 택하라고 그러고 용담님을 택하면 좋겠어.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런 말을 부끄럽미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훌륭한 거죠. 그럼 심지어 이거를 부탁하고 싶기도 했어요. 용담님 해주세요. 나 국화님이랑 잘 되게. 이게 진짜 많이 봐줘서 한 재수학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나는 용담을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 왜 니들끼리 난리야. 정작 당사자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면서 이게 약간 왜 재수학원이 떠올랐냐면 재수학원이 성인의 나이긴 한데 굉장히 또 숙소생활 비슷하게 하고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남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킴의 발상이 나는 국화 한 명인데 형은 그래도 2명이니까 내가 너보다 이 사람 더 사랑하니까 네가 양보해. 근데 우리가 사랑의 크기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어떤 세상의 진실일 수도 있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선택하거나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꼭 그렇진 않아.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 상대의 마음도 있을 거고. 그 옛날 유명한 농담 중에 실제 이 농담은 원래 다른 건데 제가 약간 변주를 할게요. 방송용으로. 한 나라의 왕자에게 이제 3명의 공주가 청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A나라 공주는 언어를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 나라 공주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 나라 공주는 정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자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거기에서 답은 이쁜 시녀와 결혼했습니다. 뭐 그런 농담이 있죠. 원래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한 뭐 그런 농담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이쁜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니즈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것보다 원하는 사람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스터 킴 표현대로. 그래서 미스터 킴은 당신이 가진 용담과 국화 두 사람의 비중이 비슷하다면 용담님을 택해주면 그래도 비극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용담을 택했다가 비극은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왜. 국화도 원하는 사람을 못 얻고 국화님이 미스터 킴을 선택할 일은 없으니까 미스터 킴은 어쨌건 예정된 비극이고 용담과 경수는 좀 알아보다가 깨지고 이러면 그게 더 비극 아니야? 그래서 미스터 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미인을 차지하기 위한 길은 험난한 법. 저보다도 어느 면에서 봐도 잘나고 가진 거 더 많은 형들인데 그 형들이 결국 미인까지 차지했어? 재미없잖아요. 근데 뭔가 본인이 미인을 차지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없잖아. 그래서 저 같은 언더독이 이 불리함을 인지하고도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그게 진짜 인간 승리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장점을 얘기했고 어떤 니즈 공략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언더독인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짜 인간 승리고 감동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스터 킴 머릿속에서 지금 이 과정은 감동의 드라마예요. 술을 못 마시지만 술을 마시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야. 못하지만 진짜 이 사람에서 애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세상에 세고 셌는데 술을 한두 잔 더 잘 마신다고 그게 뭔가 감동으로 이어지나?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감동하겠지. 근데 그런 걸로 감동하기에는 국화님은 삶의 경험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걸로 그렇게 감동할 나이는 지났어요. 물론 근데 그런 걸로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의 어떤 전략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타겟 설정에 실패다. 속담에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시대랑 안 맞게 된 게 뭐냐면 이제는 미인은 차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미인도 주체가 있는 거예요. 미인도 선택권이 있어. 옛날에는 여자가 고백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고백을 하는 거고 여자는 그 고백을 받는 건데 미인은 남자들이 고백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저주저해서 못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 미녀가 고백해요. 미녀도 내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다가가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기 전에 미인은 이미 용감한 혹은 아니면 잘생긴 사람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자가 나설 길이 없어. 그래서 아무튼 미스터 킴은 절 응원해주세요 하는데 뭐 다른 의미로지만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미스터 킴. 결과적으로 국화님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이나 국화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응원은 뭐 못하겠어요. 어차피 뭐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출연자로서 어떤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22영수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22영수는 지금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장미랑 국화 사이를 고민하고 있고 어제 남자 선택하기 전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따라가야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마음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부터 이제 슬슬 불안한데 저게 포장해서 말해서 마음을 따라간다지 지금 22영수님이 마음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얼굴 보겠다는 거예요. 더 이쁜 사람한테 더 끌리니까 마음 따라간다는 말이 저 말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말인데 그냥 이쁜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라는 말이잖아요. 머리를 따라가야지 무슨 마음을 따라가. 근데 사람들은 머리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 말에 거부감이 느끼고 마음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요. 어차피 뭐 마음이 큰 거 아니고 이러면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이 오고 가서 마음이 커진 거에는 당연히 마음을 따라가죠.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마음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상대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마음을 따라가요. 마음이 어딨어. 심장이 생각한대요? 심장 생각 안 해. 심장은 그냥 피만 갖다 뿜을 뿐이야. 결국 실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따라가야 돼. 나이가 들었으면.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는 결국 감정대로 행동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 원래대로 그냥 얼굴 보겠다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그 말이 입력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지. 그러면 결국 얼굴 보겠다는 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설렘이나 이런 거겠지만 그 설렘이 왜 설레냐는 거지. 근데 물론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장미님의 표현은 너무 담백하고 국화님은 리액션이 좋고 잘 맞춰주니까. 근데 그 단어들이 죽어있다가 제 마음속에 살아나면서 마음 가는 대로 해라는 말이 죽어있다가 살아났어. 죽어있다가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다가 여기 와서 국화님으로 인해서 이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로 현혹됐어요. 지금 스스로를 속였는데 정신승리가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죽어있다가 마음속에서 살아난 게 아니고 마음대로 했다가 상처받아서 이제는 현명하게 생각해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말이 다시 살아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생각하지 않고 22영숙님에게 끌려다녔던 1년처럼 지금 다시 현혹된 눈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마치 마음 가는 대로 해라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버렸어.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머리로 생각해야지. 지금 연애 1, 2년 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고생해봤잖아요 1년간.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가 뭔지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5대5의 마음.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22영수는 장미님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도 장미님을 먼저 찾아간 것 자체는 뭐랄까 되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2영수는 장미님을 먼저 찾아간 이유가 장미님을 정리하고 국화에게 올인하겠다라는 의지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미님에게 차마 거절하는 말을 못해. 그러면 22영수님은 본인을 돌아봐야 돼. 내가 22영숙을 탓할 자격이 있는가? 22영숙이 나를 피해서 도망다니던 22영숙을 내가 뭐라고 하고 지금 계속 어떤 상처를 가지고 22영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본인도 못하고 있거든. 어제 데이트하고 지금은 어떤지? 장미님은 저는 일단 호불호가 명확한 편이라 처음에 했던 선택으로 끝까지 갈 것 같다. 장미님의 단점 중에 하나죠. 장미님은 너무 티가 나버려. 싫으면 싫은 거, 좋으면 좋은 거. 그리고 장미님의 어떤 그 텐션 자체가 약간 보통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서 단조롭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또 싫을 때는 싫은 티가 나버리다 보니까 장미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적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국화님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을 다 맞춰져 버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국화님한테는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고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장미님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2영수는 장미를 보면서 오히려 속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버려. 22영수님이 너무 뭘 몰라 그러니까. 근데 뭐 장미님한테 안 끌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장미님은 처음 했던 선택 끝까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22영수는 장미님이 뭐 다른 사람도 좀 관심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럼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장미님이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2영수다 이래버리니까 나는 국화다라는 말을 이제 못하는 거지. 장미님은 나는 데이트권이 있어도 22영수님한테 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장미님의 어떤 태도나 이렇게 목소리 톤 이런 거를 들어오면 장미님의 언어를 이렇게 뭐 라틴어나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로 바꿔서 들으면 장미님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현이 마음이 없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상담사로 투입되셨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2영수도 저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고 슈퍼데이트권 따도 나한테 쓰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2영수도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장미님은 막상 데이트권까지 쓰겠다는 말을 하고 22영수의 태도가 조금 뜨뜻미지근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근데 22영수는 뭐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러는데 이게 지금 최종 선택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미 입장에서는 나는 너고 데이트권 써도 너다. 이제 올인하겠다. 근데 22영수는 이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그랬다. 그러니까 장미는 22영수의 반응이 떨떠름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근데 22영수는 아무튼 놀라긴 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긴 게 보은인지 결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헷갈린다. 벌써 보은 얘기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힘들기는 하죠. 저거는 혼자 고민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22영수님이 장미님에게 이게 보은의 마음인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거는 보은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수님이 그나마 짜내서 표현한 게 보은의 마음인지 헷갈린다 정도였죠. 그러면서 장미님한테는 진짜 간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데 22영수님 22기 때 이런 식으로 22영숙님이 말하는 것 때문에 본인 결국 22영숙님 마음 모르고 끝까지 끌려가 다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 22영숙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미님은 근데 심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님 제 선택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제가 선택했다고 해서 보은으로 하는 건 저도 싫어요. 저는 고양이가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이랑 더 대화해보고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나중에 확실하게 해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이런 말이 22영수는 건강한 마인드를 가졌네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22영수가 아무튼 결론은 아무래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가 뭔지를 알려줘야지 그러면. 그거 지금 말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후회 안 하려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장미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려고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결국 자기 얘기 안 하고 장미 생각만 듣고 가버리네. 장미님은 그냥 후회 남지 않게 편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나고요. 장미님은 그래서 내가 아닐 수도 있다고 60% 정도 생각하고 있대요. 기대는 40%.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미님도 호감받을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장미님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선택해준 거에 대한 호의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나는 좋았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장미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의 방 백합님하고 국화님. 백합님은 오늘은 다 얘기 안 했죠. 국화님은 지금 이날 일어나가지고 아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어. 경수랑도 그냥 안부 인사 정도만 했고 아직은 대화를 안 했고 국화님도 최종 선택 전날 아침이니까 생각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화님이 이날 이제 내리는 결론은 그래 내가 지금 3명이지만 일단 허수, 미스터 킴 지금 너무 미스터 킴은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정리하고 경수로 정하자니 너무 좀 쉽게 결론 내리는 것 같고 22영수가 가진 그런 조건들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이 두 사람을 좀 다 알아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그렇게 이제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화님은 여기 막 너저분하고 그게 너무 내 마음 같아가지고 청소와 마음 정리를 했다. 국화님은 아까 장미님이랑 화장하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장미와 영수의 관계 진전들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국화님은 장미님한테 물어봅니다. 22영수가 장미님한테 어느 정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장미님은 22영수가 장미님이 22기에 나왔다면 장미님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기억해요. 근데 그 말은 아니었어. 22영수는 장미님이 22기에 나왔다면 장미님하고도 대화를 해봤을 거예요. 그게 진짜 오만한 말이거든요. 나왔으면 내가 너랑은 대화는 해봤을 것 같아 라는 말로 했어요. 근데 장미님은 설마 그 정도 말을 했을까? 대화 정도?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뜻이었지 최종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최종 선택하겠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 되게 호감처럼 들렸고 그러니까 국화도 그 말이 되게 깊이가 깊어서 놀랬다. 22기였다면 장미님을 선택했을 것 같다. 장미가 오해하는 바람에 말이 와전됐어. 그리고 국화는 아무튼 22영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저는 무교거든요. 종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그래서 미스터 킴 어쩌지? 미스터 킴 어쩌지는 미스터 킴 어떻게 정리하지? 라는 거지. 아까 앞에서 용담님이랑 경수님이랑 얘기하던데 그때 둘의 눈빛을 봤대. 국화님이 보기엔 용담과 경수가 감정이 둘 다 있다. 그래서 국화님은 여기에서 세 분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일단 2명으로 좁혀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막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은 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리해. 22영수는 장미에게 뭔가 나는 22기에 나왔다면 장미를 선택했을 겁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장미에게 마음이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 장미를 까딱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 정도로 장미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가세요. 나는 경수 좋습니다. 할 법도 한데 국화님은 보면 욕심이 많아.
22영수 못 놔요 지금. 22영수가 22기였다면 장미를 선택했다고? 아 그럼 못 놓지. 국화님의 어떤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포인트 같아요. 국화님이 워낙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잘 안 드러내는 굉장히 교부제 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질투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놓치자니 아까운 거야 22영수도. 미스터킴은 안 아까워. 애초에 미스터킴은 예선에서 못 넘었고 들었잖아요. 장미가 22기였다면 선택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지금 국화 입장에서는 장미가 굉장히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영수도 단도리를 해버려. 그래서 국화님은 정리를 하고 그 시점에서 국화를 찾아온 사람은 22영수. 식사 잘했어요? 근데 이제 22영수는 같이 했으면서 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식사 잘했어요? 라고 물어봐. 22영수는 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자 얘기하고자 한 거라서 어떠신지 서로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했으면서 물어봐 버리네. 어떠신지 바로 묻기는 애매하고요. 그래서 국화는 어떠신지 먼저 알려줘요. 네, 22영수는 그건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아침까지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화님은 나는 2명으로 줄였고 그 중에 영수님이 있어요. 굉장히 비율도 높고. 여기서 보면 영수는 비율이 높고 뒤에 경수는 비율이 꽤 높아. 표현이 꽤가 붙기는 하죠. 그래서 22영수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국화는 22영수도 놓치기는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이고. 종교 질문해도 될까요? 22영수는 무조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게 강요는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살다 보면 종교 문제로 부딪히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근데 22영수는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못 드린 게 특별한 거지 예배를 계속 안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라는 거에 전혀 그렇지 않대. 그리고 22영수님은 여기서 자식이 생길 경우 어느 정도 가치관이 생겼을 때 종교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되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해했죠? 이런 표현들 이게 꼭 뭔가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는 분들의 특유의 화법이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런 거 상대를 약간 낮게 보는 근데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건 혼자 가겠다라는 뜻이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관이 언제 생기는 거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아니고 가치관?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22기 때에 비해서 훨씬 열려있네요. 일요일에 오늘 예배를 못 갔습니다. 이 말이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그게 그렇게 대단히 지금 큰일이야? 근데 22영수님은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만큼 종교에 독실했던 사람이니까 저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22영수님이 22기에 비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열리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되게 열심히 믿는다면 자녀 종교 문제 그 생각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22영수는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런 거를. 종교에서만 얻어지던 사람들과의 소통을 여기 나는 솔로 세계에 오면서 주변으로 많이 분산이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종교에서만 얻어지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22영수님에게 필요했던 건 어떤 신의 존재가 아니고 소통의 대상들이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죠. 그냥 예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화님을 좀 안심시켰습니다. 국화님도 알겠다. 그래서 국화님은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22영수님이 감나무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감나무 쪽으로 가서 감나무 볼 수 있을 듯 하면서 국화님 이름 쓴 거 그리고 감나무 사진 찍어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국화의 이름이 적힌 족자와 감나무 사진.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부터 선택했던 추억의 장소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감나무 오자고 한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22영수님은 꼭 이렇게 방점을 찍더라.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꼭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면서 이제 국화님도 로봇이 아니었네요. 로봇이요? 센스랑 섬세함이 부족하단 말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인데 이 정도 센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하는 거지. 나쁘지 않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나를 좋아하고 이 정도 무언가 자상함을 가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경수도 훌륭하지만 22영수도 놓치긴 아까운데? 장미 주긴 아까운데? 그렇게 이제 국화님은 일단 기분이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은 최대한 이제 신중하게 후회 없이 이게 둘 다 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후회 없이 선택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하루예요. 그러니까 국화님도 머리가 터질 거예요.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게 여기서 나간다고 결혼하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그러면 이제 허들이 있는 거지. 나가서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가지고 연애 한 2달 하다가 깨질 사이면 안 만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더 좋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내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이 관계가 과연 지속 가능한 관계인가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머리로 생각하면서 예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22영수님이 또 22영수님 같은 말을 하는데, 여행할 때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폴로라이드처럼 이렇게. 아니 근데 여행할 때
왜 짐도 많은데 굳이 폴라로이드를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건 뭐 그냥 개인 취향일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엄청 감성적이다. 그래서 여행할 때 사진 찍는 사람한테는 필수인데 이거 여행할 때 사진 찍는 사람한테는 필수가 폴라로이드입니까? 물론 폴라로이드의 맛이 있죠. 국화님 봐봐, 폴라로이드 결국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저런 아이템 자체가 재밌는 거지. 감성. 그러니까 저것도 경험해본 세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게 세상의 어떤 멋짐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자기가 멋있으니까 진짜 사진 찍는 사람 이런 거 갖고 다니고 그 정도도 아니면 핸드폰으로 충분하지. 저거는 감성이죠, 감성. 근데 이해합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영수랑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런 부분을 되게 뭔가 짜치게 생각하면 못 다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알려주면 이게 여행의 재미지 막 하면서 뭐 파스타 먹으면 여기 파스타 진짜 잘하는 집이다 막 이렇게 하는 속으로 이제 뭘 알아. 하지만 그냥 그걸 귀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잘 만날 수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저런 허세들이 좀 있어. 그래서 여행할 때 사진 찍는 사람한테 필수인데 이러니까 국화님이 진짜요? 몰랐어요. 국화님이 여행 안 가봤겠어? 여행 가는 사람 환자로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국화님은 물론 이건 확률이지만 여행 가는 거를 싫어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22 영수님보다는 여행에 대해서 잘 알겠지. 여행도 좋아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요? 몰랐어요 하고 그냥 맞춰줘 버리잖아. 이게 국화님의 장점이에요. 상대를 올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화님의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에요. 22 영수가 심쿵? 심쿵. 한편으로는 22 영수님 마음속으로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되게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 22 영수님 응원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고 어떨 때 보면 짜증나고 어떨 때 보면 애잔하고 그래. 여러 가지 감정을 22 영수님은 남 같지 않다고 할까? 자, 국화님은 22 영수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22 영수에게도 장점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에너지 쓴다는 게 좋았고 그분이 로봇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감성이 있구나. 장미님하고 커플이 되면 22 영수님 삶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긴 할 텐데 물론 장미님이 어떤 사람인지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서도 잘 놀고 차분하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훌륭한데 22 영수님이 다른 선택을 하겠죠. 국화님은 되게 감동이었어요. 너무 좋다. 저거 자체는 감동이죠. 그리고 22 영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미와 국화 두 분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겠다. 아니 근데 그 마음이 뭔지를 말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면 22 영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22 영수는 자기의 진심과 마주했는데 여기서 5대5의 감정이 어떻게 세팅됐나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장미님은 고독정식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추가됐다. 아니 감사의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건 나에 대한 애정이 크구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국화님은 확신을 아직 받지 못해서 확신 부족으로 50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국화는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고 장미가 나한테 확신을 줬고 그래서 내 마음은 국화에게 더 크구나. 근데 현실적인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마움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생각했을 때 나는 국화에게 더 마음이 크다. 그래 뭐 이런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22 영수님의 어떤 선택도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건 내가 더 좋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보는 거 인생이 여기서 끝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는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는데 3인칭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국화에 대한 마음과 장미에 대한 마음을 차별해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국화가 더 높다는 걸 시그널을 주고 싶었어요. 너는 더 높다는 걸. 제 마음 가는 대로 쭉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돌아온 22 영수와 경수가 마주합니다. 경수님이 국화 어딨어요? 이제 경수님도 국화님을 찾아와요. 경수님 오자마자 이제 국화님한테 쉬고 싶냐. 국화님은 경수님이 오면 확실히 좀 텐션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경수님이 쉬고 싶다는 말에 그냥 냉큼 아니요? 갈까요? 네네. 바로 이렇게 맞추죠. 보면 이런 확실히 이제 국화님은 마음은 그래도 경수 쪽에 가까운 거는 같은데 근데 영수도 놓치기는 아까운 사람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할 때 영수님 같은 사람도 나쁘지 않다는 걸 또 아니까 그래서 경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해봤나. 국화는 아직도 고민 중이고 경수님은 여기서 답을 내려요. 나는 국화님이 더 끌리는 것 같다. 같이 얘기하면 편하고 재밌다. 그래서 국화님은 경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물어봐요. 사계대 특권 누구한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수가 용담에 대해서 완전히 지우질 않았어요. 일단 용담님이랑도 얘기는 해볼 거고 현재 상태는 국화님한테 더 끌린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수님이 여기서 국화가 더 큰 건 맞는데 국화 올인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국화도 여기서 만약 경수님이 나는 너밖에 없다가 됐으면 국화님도 어느 정도 더 마음을 빨리 정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경수님도 국화님한테 확신을 조금 애매하게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화님은 나는 그냥 한 명은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줄었고 3명 중에 2명으로 추려졌고 지금 경수님 마음에 있다. 꽤 높은 비율로. 굉장히 비율도 높고 라고 아까 영수한테 말했. 그렇게 경수님은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경수님이 국화님하고 잘해봐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허들 중에 하나죠. 국화님의 이혼 사유를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궁금할 수도 있고 알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걸 물어본다고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진실을 듣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대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길 수는 있겠지. 그래서 경수님은 서로 간의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외롭게 내버려둬서 헤어지게 된 건지. 근데 국화님은 거기에 더 가까워요.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해서 헤어지게 된 거다. 갈등이 뭐 크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대답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국화 대답이 애매했죠. 예를 들어서 상철님은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22영수님도 그냥 내가 잘못이다라고 그건 그분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거든. 아무튼 저도 결혼이 처음이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위 말해서 뭐 규책이 있다든지 유책 배우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수가 그냥 서로가 안 맞았고 그런 거지 오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화목한 얘기로 넘어가. 왜냐면 국화님은 자기가 이 이혼 사유나 이런 얘기는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그 얘기를 깊이 파고들었을 때 분명히 국화님도 어쨌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로 트러블이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다 맞았는데 이혼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불만이 있는 부분을 내가 못 참았거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굳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화목한 가정, 그래서 나는 원래 화목한 가정의 사람이고 너도 화목한 가정의 사람이고 이러면서 더 좋은 쪽으로 상대의 시선을 돌리려고 이제 국화님이 시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경수님의 집안 분위기 상상이 가잖아요. 이러면서 당신 집안 되게 화목하죠? 우리 집도 엄청 화목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국화님의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국화님이 결혼했던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지. 국화님의 원 가정은 화목했고 그래서 동생 부부랑 자주 베프처럼 만나거든요. 셋이서 채팅방도 있고 그 마취과 의사 인 동생네 부부랑은 채팅방도 있고 그 안에서 친하게 지내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티내지는 못하죠. 티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화목한데 결혼에는 환상이 가득했고 결혼에는 환상이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는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어쨌건 국화님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혼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국화님은 너무 달랐어요. 생각했던 거랑. 제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남편이 속썩였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지금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여기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고부 갈등이 있었고 고부 갈등 사이에서 남편은 중재 역할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나? 근데 경수님은 저도 그런 가족관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살가운 사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힘들게 저랑 가족 키운 고생했던 시절 생각하니까 잘하지 못한 부분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화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 여기 또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군요. 그래서 그게 되게 착하고 예쁘니까 하여튼 그래서 두 분은 대화를 그렇게 마치고요. 경수님이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겠네. 그렇게 이제 국화님은 또 혼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죠. 지금 이날 방금 22영수랑 대화했고 지금 경수랑 대화했고 누가 남았어? 미스터 킴이 남았죠. 미스터 킴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국화님은 현실적인 거, 이성적인 거 종합했을 때 빨리 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어쨌든 삼순이분한테 뭐 삼순이란 말도 미안하지만 빨리 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네 어쩌네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미스터 킴이 삼순이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초지일관 저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통하면 고맙고 좋을 텐데 미스터 킴과는 달랐던 마음. 만약 미스터 킴이 호감으로 누구누구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호감으로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 미스터 킴은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본인 중심적이야. 이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정리를 해줘야지. 삼순이면. 근데 이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해버려. 22기였으면 당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22영수는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고. 물론 그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만약 미스터 킴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정리를 안 했대. 그거는 부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랬으면 이 사람은 나를 부담스럽게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갈 곳 없는 사람은 정리하고 갈 곳 있는 사람은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건 나에게 부담으로 왔던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말해주고 다른 분 알아볼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미스터킴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미스터킴한테 안 가고 어디를 가냐면 대표 영수가 커피 마실 분 하니까 거길 따라가. 아니 미스터킴한테 가야지 지금 커피 마시는데 따라갈 때냐고 지금. 그렇게 미스터킴과 튤립 이런 분들이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요. 국화는 돌아섭니다. 여기 와가지고 괜히 그 돌아서가지고 지금 백합 상철한테 와가지고 못 가겠어.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미스터킴한테 이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같이 가길래 그래서 도망 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피가 마시러 갔으니까 갔다 오면 얘기해야지 했는데 제작진이 데이트 준비할게요 해버리면서 미스터킴을 못 만난 상태에서 여자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이지 뭐. 여기서 남자들의 선택이어가지고 미스터킴이 국화한테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제작진이 진짜 이게 안 좋은 맘 먹고 남자들의 선택이었으면 지금 국화님한테 3명 몰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수님이랑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미스터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다라고 경수님한테 얘기하고 22영수에게는 사기 데이트권 따면 22영수한테 쓸 생각이다. 이런 걸 보면 국화님은 경수님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고 22영수한테는 슈퍼데이트권 따면 당신한테 쓰겠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킴과의 이제 정리까지로 이어지겠죠. 다음 주에. 아무튼 국화님 여러 가지로 현실의 벽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수님은 돌싱이 아니기도 하고 또 그런 현실의 벽도 있기도 하고 22영수님은 또 국화가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미스터킴은 아니고 등등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사기에는 상당히 재밌고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인생 PT 새로운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 PT는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심리 워크숍입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나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닝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8주 동안 함께 심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하고 듣고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힘을 키워나가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감정의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여러 기수에 걸쳐서 재수강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PT에 함께하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